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와 원유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전주에 이어서 코로나 확산 증가와 리비아 원유 수출 재개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약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 1월 1일 2021년 700만 배럴에서 약 570만 배럴로 감산을 줄이겠다 이런 회의에서 감산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 상승을 했고 또 제이다가 멕시코만으로 에서 루이지애나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산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EIA 재고 발표로 인해서 그리고 공급 과잉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실업 뉴스 소식과 코로나 확산 증가 그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메이저의 실적은 이번 주 내내 이루어졌지만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엑사모빌이랑 쉐브란이 발표를 했는데 또 실적이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상당히 줄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 증가와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인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하는 상태고요. 약 한 달 동안 1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40불 초반의 박스권을 유지했던 것이 이제 하락세를 타서 35불 선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제 이 지지선을 35불로 잡고 다시 기계적인 반등을 할 상황입니다. 원유 수요 전망과 공급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리비아의 영향으로 그리고 기타 산유국들의 증산 그리고 미국의 증산으로 인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확실히 가격을 미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 그리고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이 여행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또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백신 개발의 기대와 그로 인해서 여행 규제가 폐지 그리고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인데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한 달 차트입니다. 브렌트와 WTI 한 달 차트인데요. 37불 여기 지금 가격이 35불로 이제 내려갔고요. 40불, 41불 정도 이렇게 거래가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최고점과 최저점의 가격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는 실물적인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가격도 높고 하락폭도 적습니다만 가격이 37불에서 38불로 하락을 했습니다. WTI에 비해서 2불 내지 3불이 훨씬 더 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하는 추세고요. 오일 차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일 차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하락을 하고 중간에 반등을 했다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기계적인 반등이 있지만 거의 하방으로 진출하고 지금 가격이 40불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천연가스와 난방유입니다. 천연가스는 지금 한 달 내내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거의 뭐 2배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약간 부족하지만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가격이 3불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금요일 날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 이유는 미국 북동부에 눈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고요. 그 일부 지역에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 수요가 급증했고요. 이번 주는 북동부는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더 추워졌고요. 그리고 히링 오일 같은 경우는 좁은 박스권에서 가솔린 같이 하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요거는 원유 재고와 정유 공장의 가동률과 정유 제품의 재고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히링 오일도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가솔린 가격입니다. 가솔린 가격은 노동절 이후 반등을 했다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내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비드 19 수요에 대가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계절적으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추우니까 수요가 감소합니다. 예, 천연가스 전망입니다. 헨리 허브는 미국 벤치마크죠.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보다는 아시아 시장에 기대를 거는 상태고요. 그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시장의 재고와 잠재 공급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날씨가 온화하다면 아시아 시장이 추워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은 좀 더 날씨를 지켜보셔야겠죠. 관망. 현재 유럽에는 러시아의 노르스트 드림 2 파이프가 거의 99% 완공을 남기고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시간이 끝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현재 잠재 공급량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공급과 수요 상황을 보면 미국 시장을 보면 생산량이 약간 하락하고 수요는 증가됐습니다. 높은 재고량이죠. 결국은 높은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가격 폭등보다는 펀더멘털에 기초한 가격 폭등보다는 약간 계절적인 거와 그리고 약간 투기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되어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이가 얼마나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계절적인 변화로 가격이 상승했고 얼마나 모멘텀이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유럽은 평균적으로 따뜻한 겨울이었다.
그리고 미국도 작년에는 따뜻했고 올해도 겨울이 온화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전문가한테 질문을 해서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실제 겨울 기온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춥다라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고요.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균 온도와 그 추운 날짜, 따뜻한 날짜, 이 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번 겨울도 그다지 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천연가스 가격 전망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미국 평균 기온을 말하는 거죠. 현재 이 기온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 북동부, 뭐 시애틀이나 워싱턴 스테이트,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뉴욕, 매사추세츠, 그 기타 펜실베니아, 뉴저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북서부는 워싱턴, 시애틀 도시,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지역인데 보통 캐나다와 지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으로 인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천연가스를 쓰기도 하지만 캐나다산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enry 가격이 반영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LNG 수출량 물량이 미국 LNG 수출량 물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유럽, 아시아 평균 겨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추우면 수출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카고 취소 감소 현재 12월 감소는 없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을 말하는 거죠. 이제 석탄과 천연가스인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제 석탄을 상대적으로 쓰는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석탄과 천연가스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낮은 석탄 가격과 높은 천연가스, 낮은 석탄 가격, 높은 천연가스 가격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상승하고 보합이 될 수 있는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액화 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LNG 수출이죠. 수출량. 현재 2017년에서 2020년 예상치인데요. 현재 여기는 2020년 같은 경우는 6월 말 이후 계속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그 취소가 됐고요. 하고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수출량이 증가를 하긴 하는데 수출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출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카고 캔슬도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취소율 그리고 시간 이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가면 계속 감소를 하고 수출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LNG 인도 물량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도된 분량인데요. 인도
현재 10월까지 지금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인도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상태는 여기까지는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걸 보시면 되고요. 예, 천연가스 가격과 기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이 굉장히 가격이 낮았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지만 현재는 뉴욕이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죠. 꾸준히 가격이. 이는 기온 하락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12월 지금 계약 건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온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온도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예, 그러면 허리케인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허리케인은 주로 원유죠. 뭐 천연가스도 있긴 하지만 현재 멕시코만의 중심에 자리 잡고 현재 이동 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멕시코만 조업이 중단. 뭐 2주 전에 그 델타에 비해서 제이다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만 배럴을 담당하고 있는 이 멕시코만 생산에 델타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예, 폭설입니다. 뉴잉글랜드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할로윈이죠. 인데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할로윈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하죠. 이번 주 증가했기 때문에 다음 주 재고 발표와 목요일이죠. 천연가스는 상당히 가격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왜냐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예, 허리케인 소식 다시 죄송합니다. 예, 2020년과 2021년 겨울 기온 전망인데 현재 여기는 중서부고요. 여기는 북동부, 중서부, 그리고 여기는 북서부. 현재 이 지역이 제트 기류가 돌고 북극해에서 이렇게 찬 기온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얼마나 춥느냐에 따라서 난방 수요 주로 천연가스죠. 상승합니다. 여기는 뭐 사람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에 눈이 왔고 콜로라도에도 눈이 왔고 지금 이번 주에는 눈이 여기 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표를 보시면 온도가 평균보다는 높을 거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온화한 겨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고요.
예, 이번 주는 주요 메이저 회사들의 순이익이 발표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1억 불 흑자로 반전을 했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쉘이 10억 불 정도의 흑자 배당금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계 엔이 약 6억 불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회사들이 엑산모빌 6억 8천만 불 손실, 쉐브라는 그보다 적지만 2억 7백만 불 손실, 그리고 유럽계 2억 불 흑자입니다. 그리고 엑산모빌이 약 세계적으로 1600명 감원 실시했고 미국에서는 1900명 감원입니다. 아직 엑산모빌 같은 경우는 자산 감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빠르게 움직였던 유럽계 회사들이 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지난 4개월 동안 유가의 평균 가격은 WTI 40이고 브렌트는 45죠. 이 가격 수준으로 유지되면 어느 정도 메이저들은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심리적 요소와 실물 경제입니다. 대통령 선거위의 부양책이 예정이나 그 규모와 그 요건에 대해서는 진통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 하원 장악, 상원 공화당 장악하고 있지만 선거위 어떻게 바뀌는지도 정치 지도가 바뀌는 게 또 주요 이슈가 되겠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은 미국 증가, EU 증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개발과 임상 재개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석유가스 인수 합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2019년에 비해서 저조하고요. 다 나쁜 얘기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재고가 하락 좋지만 현재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모 정도 되겠고 세모. 그다음에 미국 실업 상황의 소비 심리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의 불확실성. 수요 측면에서는 날씨가 덥냐 춥냐, 공급에서는 허리케인이 오고 있냐 안 오냐, 기타 산불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약탈이 진행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와 바이든입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경제 제재하죠. 이란은 2018년, 2019년 제재를 받기 전에 약 하루 2억 50만 배럴을 수출을 한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100만 배럴을 수출했죠. 그 이유는 통계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 밀수입, 수출로 잡히기 때문이죠. 이는 미국 셰일 오일을 더 수출할 수 있기 위해 시장 점유 노린 계산이다. 그리고 대중무역. 트럼프는 대중무역 중국을 압박하고 바이든은 보다 유화적이죠. 트럼프가 대중무역 전쟁을 일으키면 원유 수요는 보통 하락을 합니다.
이게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셰일 오일 산업은 트럼프가 연임을 하면 뭐 좋을 것은 없지만 크게 나쁠 것도 없죠. 하지만 바이든이 되면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과는 좀 다르고, 그렇다고 신생 에너지를 육성한다. 트럼프는 소극적이죠. 하지만 바이든은 적극적이다. 하지만 제대로 육성을 할지, 솔란드라 5억 불 그 스캔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약 1조 7천억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4년 동안이죠. 하지만 지금 스캔들을 해가지고 난 것처럼 제대로 투명성 있게 개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중국과의 신생에너지 경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예, 미국 대선입니다. 날짜는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네요. 46대 대통령을 선거하고 선거를 뽑고, 그 다음에 상원 의원 중에 35명, 하원 의원 중에 435명, 전원이죠. 그리고 주지사 13명입니다. 후보자는 트럼프와 바이든이고요. 이들은 경제와 외교, 국방, 국내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약 10% 정도 앞서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미국 상황을 봤을 때 변수는 있습니다. 희박하긴 하지만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누가 당선됐다 뭐 그렇게 섣불리 말씀드릴 순 없고요. 물론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수가 있습니다. 뭐 흑인 폭동이라든지, 그리고 바이든의 재생에너지 발언과 셰일오일을 다 재생에너지로 바꿔야겠다, 뭐 2035년 이렇게 말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직장이 급한 백인 유권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변수고요. 미국은 파퓰러 보트가 아닙니다. 미국은 선거인단 칼리지 일렉토리얼이라는 토리얼이라는 그 선거인단이 있는데, 간접 선거죠.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 요거는 파퓰러는 직접 선거인데, 이게 또 선거 시스템이 낙후됐기 때문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000년 고어랑 알고어랑 조지 부시 경우죠. 플로리다에서. 예, 석유 수출 경제 제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은 이제 제껴두고, 이제 베네수엘라 2019년 이렇게 수출이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는지 경제 제재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보시면 들쑥날쑥이긴 하지만 평균으로 잡으면
약 100만 배럴입니다. 이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수출을 경제 제재로 인해서. 미국이 상당 부분 수출을 했는데 경제 제재로 인해 서서히 줄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체를 하고요. 미국, 그리고 인디아, 유럽, 그 밖의 국가들이 미국 대신 이제 중국으로, 인도로 술 다변화를 이뤄냅니다. 물론 밀수입이죠. 밀수출이고. 예, 주요 상품 재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원유는 430만 배럴 증가했고요. 재고는 4억 9,020만 배럴. 가솔린은 상승을 했고, 아니 가솔린은 하락을 했고, 디스테일, 제퓨얼, 디젤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적게 하락을 했고요. 원유는 예상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370억 큐빅피트가 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적은 290억 큐빅피트가 저장이 됐고요. 이는 날씨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폭이나마. 그리고 이번 주는 좀 많이 추워졌고 저번 주는 약간 추워졌으니까. 그리고 재고는 약 4억 큐빅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유 가동률은 74.6%, 그리고 크루드 생산은 전주에 늘은 1110만 배럴, 정유 생산은 1340만 배럴입니다. 지금 굉장히 늘었죠. 예, 리그 활동 중인 리그 수입니다. 미국은 9개, 캐나다는 3개가 증가했고요. 요거는 지난달 기준이고 현재 계속 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현재 이번 주와 저번 주와 작년에 비교를 했을 때 현재 레지덴셜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가격리라든지 뭐 날씨로 인해서 날씨가 덥고 추움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파워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인더스트리얼도 조금 늘었습니다. 주요는 레지덴셜 수요가 급증했다. 수출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7.4에서 2.38로 날씨가 추워서 수요 급증. 예, 실업 지표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적게 됐고 약 4만 명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는 2주 연속 3월 중순 이후 80만 명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이름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이죠.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Emergency Program인데 이거는 통계의 왜곡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 28만 2천 명보다 현재 약 2.5배 높은 수준입니다. 오펙 플러스 기타 미국 기타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2001년 1월부터 감산 유지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현재까지 유지했던 감산량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라크와 UAE, 나이지리아는 감산 불가능을 입장을 했는데 이라크가 나중에 선회를 합니다. 사우디 지지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굉장히 불안한 감산 아니죠.
그리고 앙골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나이지리아는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출량 재개와 빠른 생산량 회복, 리비아의 수출, 결국은 2주 11월 중순이면 약 100만 배럴 가능합니다. 이거는 리비아 측에서 발표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65만 배럴 생산을 하고 있고 11월 중순이면은 100만 배럴이 생산 가능. 그리고 수출량은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미국과 미국 대 이란과 베네수엘라. 미국은 수출을 막기 위해서 원유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경제 제재를 했고요. 미국의 셰일 원유 생산량은 총 합쳐서 1,100만 배럴이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120만 배럴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 2021년은 생산을 발표했고 40불대 선이면 해볼만 하다라는 심상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는 계속 유지가 돼 있고 심리적인 뉴스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이 심합니다. 물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기온 하강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이 수급과 맞지 않게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그냥 심리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원유는 드디어 40불 저항선에서 35불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하방이 우세하긴 하지만 기계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WTI 선물 거래량이 증가했고요. 이거는 숏 커버 그 다음에 순수 매입 매수 그리고 반면에 브렌트는 순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이 감산 연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약간의 진통이 예상이 되고 그는 금전적인 문제와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보고요. 시출 시설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캐나다 3개, 미국 9개, 국제적으로는 보합입니다. 그리고 주요 메이저 실적 발표인데 상당수의 회사들이 흑자로 전환했지만 현재 엑산모빌과 쉐브론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E&P 사업의 반등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쉐브론 같은 경우는 감각상각을 했고 엑산모빌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시일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정유회사는 계절적인 변화로 가솔린 수요 감소 그리고 늘어나는 원유 생산량과 어느 정도 정유 제품을 생산해야 할 정유 공장에 가솔린과 디젤과 제퓨얼과 여러 가지 정유 제품을 이제 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낙후된 정유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원유 공급과 과잉, 원유 수요 감소. 아시아 국가 역시 공급 과잉이죠. 하지만 중국 회사, 정유 회사들이 수입을 더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 석유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유로 경제권의 침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다시 자가격리 수위를 높이고 레스토랑과 바를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심리적으로 감산이 이행이 안 되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11월 30일, 12월 1일 미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제 향방이 가격을 또 이제 움직이는 요소가 될 거고, 정유회사는 현재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선, 부양책, 날씨 다 지금 아닙니다. 백신도 없고, 노백신, 노부양책, 선거 불확실성, 폭동, 시위, 사태 가능. 현재 이러한 상황이고요. 겨울이 춥기도 하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 더 춥습니다. 심리적인 요소죠. 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3,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선 선거로 인해서 어떻게 원유 가격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고요.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에 대해서 약간 조금 영상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춥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아마 더 춥게 느껴지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유지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